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권명재입니다. 설날 연휴나 추석 연휴마다 어떤 인사를 드릴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익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책의 표지에 보면은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간과하는 경영의 제1원칙, 뭐 이익을 내면서 망한 회사는 없다 이런 글이 적혀 있는데 저 역시 좀 이 경영의 제1원칙 이익이라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 책이 신선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관점이 좀 전통적이긴 한데 왜 최근에는 뭐 토스나 쿠팡이나 뭐 루닛 같은 이런 기업들은 이익은 못 내지만 매출액 성장이나 혹은 점유율이 커져가면서 그 미래 이익을 낼 거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키워가는 이런 기업들도 많은데 전통적이라고도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익은 기업이 생존하는 데 직결이 되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비용이다. 이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비용이라는 게 이 이익이 나중에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계속 쓰인다라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좋고 크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무조건 회수해야 되는 비용이다. 이익이라는 것은 이런 관점이 되게 신선하게 좀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만 지몬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지몬 쿠퍼 앤 파트너스의 회장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실제로 경영도 하고 있고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시죠. 이 다음으로 좀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책도 많이 쓰셨고 실제로 이렇게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조금씩 읽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머릿말에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비용, 이익. 이익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비용이다. 이익을 못 내는 기업은 조만간 무너지고 만다. 매년 세계 곳곳에서 수천 개의 회사들이 그래서 문을 닫는다. 회사는 언제 파산 신청을 하는가? 만기가 도래한 빚을 갚을 수 없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 즉, 유동성의 부족이 직접적인 계기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급불능의 원인은 아니다. 파산의 실제 원인은 회사가 손실을 내기 때문이다. 손실을 낸다고 함은 회사가 생산하는 가치보다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는 뜻이다. 어떤 민간 기업도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배겨나지 못한다. 회사를 창업하는 것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더 크고 힘든 도전은 이익을 내면서 회사를 오랫동안 이끌어가는 것이다. 10개 스타트업 가운데 9곳은 첫 3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 왜 그럴까? 겉으로만 보면 유동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원인은 회사가 흑자를 낼 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업자는 이익을 반드시 내야 한다. 는 철학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 오직 이익만이 회사의 지속적인 성공과 생존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한마디로 이익은 기업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머릿말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익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비용이고 이익은 반드시 내야 한다. 회사의 지속적인 성공과 생존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경영활동의 주체는 언제나 목표가 있어야 한다 하면서 좀 유명한 분의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어느 방향으로 항해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순풍은 없다. 방향을 정확히 정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고 그런데 이 말은 경영에도 꼭 들어맞는다. 기업 경영에서 이익이 왜 가장 의미 있는 목표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다. 제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오로지 이익만이 경영 활동의 모든 결과를, 즉 판매 측면과 원가 측면을 고르게 포괄하기 때문이다. 판매량, 매출액, 시장 점유율, 고용 유지 등의 다른 모든 경영 목표는 늘 기업 경영의 일부 측면만을 고려하므로 목표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런 목표들은 기껏해야 일시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는데 그 경우에도 이익은 부수 조건의 형태로 예컨대 시소이익으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두 번째 최소이익으로 이익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무조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는 기업 지도자들의 목표 우선순위를 이익, 매출액, 시장 점유율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이제 만들어 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최근에 유명한 토스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뭐 루닛 이런 기업들은 이익보다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매출액 성장, 시장 점유율의 성장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 결국에는 이익이 많이 날 거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도 많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이 이익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이 책이 좀 신선했습니다. 고정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가정 체계로부터 기업의 목표는 이익 극대화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이익 극대화는 시장 경제의 주요 구성 요소인 것이다. 그러나 목표로서 이익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측면들을 넘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기업의 더 높은 목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하는 이익의 중차대함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익은 생존의 조건이다. 그것은 미래 비용이고 기업 경영을 계속하기 위한 비용이다. 기업이 생존하고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이익은 미래에 쓰이는 비용이다. 뭐 이런 관점입니다.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이익은 생존을 위한 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영자가 기업을 존속시키고 장래를 확보하자 하면 다른 모든 비용과 마찬가지로 이 생존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경영자가 경영 계획을 세우고 회사를 운영할 때 그는 이익을 절대로 희망컨대 양수의 값을 가진 자존가치 또는 있으면 좋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그래도 괜찮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익은 반드시 회수해야 하는 비용으로 간주하고 처음부터 그것을 계산에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익을 한 기업의 생존 능력의 대리 변수로 볼 수 있다. 이익은 반드시 회수해야 되는 비용으로 간주해서 처음부터 중요하게 계산을 해서 다루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또는 시장 경제가 왜 그토록 훌륭하고 효율적인 체제인가? 불가피하게도 그 대답은 이익동기, 아니 이익극대화의 원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원리에 따르면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즉 낭비나 헛수고를 가능한 한 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성과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원리를 반대 방향에서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주어진 자원을 갖고 최대한 실적을 내야 한다. 실제로 이 두 효과가 서로 결합되어 있다. 이익을 극대화하는 조건은 다름 아닌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같아진다. 이 이익의 극대화는 낭비의 최소화이고 따라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소중하게 다루면서 동시에 이익을 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어진 자원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소중하게 다루면서 낭비하지 않고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기업이 있는 이유는 이익의 극대화이다. 뭐 이런 것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어쨌든 이 책을 이런 이익을 생존의 관점, 이익이 살아남기 위한 비용의 관점, 있으면 좋고 크면 더 좋은 것, 없어도 뭐 되는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회수해야 하는 비용, 이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관점 가장 중요한데 가장 간과하는 경영의 제1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고 오늘까지 굉장히 더웠죠. 너무 덥습니다. 추석 연휴 때 너무 더운데 지금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좀 비가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토요일부터는 기온이 온도가 20도대로 이제 떨어져서 좀 활동하기 좋은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 비와 함께 가을이 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이번 가을부터는 열심히 같이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명재였습니다.